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이곳을 초록의 도시, 생태의 도시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해 아름다운 정원뷰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곳이죠. 순천시로 가볼 텐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관규입니다. 네, 올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보내고 이제 2년 차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엄청 바빠요. 박람회가 아직 안 끝나서. 네. 저만 바쁜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다 바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독 우리는 7달짜리 국제 행사를 하니까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묵은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네. 시민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공직자들 도움으로 큰 문제들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경전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또 박람회 개막도 대통령까지 모시고 했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순천만에 대한 뭐 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굉장히 큰 일들이 우리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 하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 표현으로 히트다 이런 말이 딱 그런가요? 떠오르는데 그래도 폭우와 폭염으로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여름 박람회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줄기는 줄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800만이 원래 이제 정부가 우리들을 승인해 줄 때 정해준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까지는 아주 잘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장마가 뭐 한 달에 28일이 비가 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네. 폭염도 있었고. 그래도 거의 600만이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올 여름에 이 와중에도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대단한 성과죠. 무엇보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가 생태도시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순천시를 방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기관 단체, 뭐 국가기관까지 다 합쳐서 300군데가 넘게 오셨고 자치단체는 160군데가 넘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3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오신 거죠.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일단 부산시장, 세종시장, 뭐 경북지사, 울산시장, 경남지사 할 것 없이 다 다녀가셨고 기초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도시들이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갖고 도시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산업화를 급격하게 겪으면서 큰 도시들을 외국의 큰 도시들을 베껴서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고 네. 중소도시들은 또 대도시들을 베껴서 그대로 가져다 놓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아스팔트 다 회색빛이잖아요. 이런 회색빛만 보다가 야 우리도 소득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맑고 밝은 환한 이 녹색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순천이 그에 대한 깃발을 딱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다 궁금해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하우를 공짜로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욕심을 더 내자면 어떤 부분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고 싶으실까요? 아이고 아직 지금 성공했다고 하기는 좀 빠르고요. 네. 우리들이 목표했던 수입액은 정부로부터 이게 허가를 받을 때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제 여기 와야 될 관광객 숫자들은 조금 못 미치고 있죠, 지금. 한 네. 200만 정도가 가을에 이제 더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우리가 30만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아직 못 미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도시가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울 하나만도 지금 빽빽해서 난리인데 수도권 전체가 벨트가 다 도시화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도시는 경제의 엔진이에요. 분명코. 왜냐면 거기가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이 거기다 녹여져 있거든요. 근데 도시는 공짜로 인간들한테
그에 대한 가치를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순천처럼 이제 도심 깊숙이까지 정원이 바로 내 앞에 앞마당처럼 들어와 있는 도시로 새롭게 바꿔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완성도를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순천은 이 노하우를 기꺼이 나눠드린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당길 거예요. 순천만을. 네. 우리 이번에 박람회 이름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거든요. 네. 단순히 에코벨트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순천만을 우리 시민들이나 아파트 앞까지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동천에 배 유람선 뜨고 있잖아요. 네. 타보셨어요? 아직 안 타봤습니다. 한번 네. 타보세요. 야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배가 순천만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가면 여자만까지 돌아서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천만은 이제까지 한때는 우리가 농경지로만 쓰이거나 아니면 지금 습지 옆에 대단히 그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은 선진국처럼 워터튠 사업이거든요. 재자연화로 하는 사업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국가정원은 굉장히 더 높은 퀄리티로 완성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박람회 성공 개최 외에 취임 후 거둔 유의미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제가 취임한 다음에요. 네. 1년 만에 취임 이후의 성과라면 조금 빠르기는 빨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물류가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고속철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전라선 익산에서 순천 여수 이런 데까지는 고속철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가 경전선이라는 이름의 고속철을 만들고 있거든요. 도심 한가운데로 지나는 고속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미 확정돼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이제 외곽으로 돌리는 것들을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국가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틀이 하나 또 짜진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놓다가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기업들이 여기다 털을 잡거든요. 네.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시다시피 우주산업 하면은 창원이나 사천이나 고흥을 생각했지 순천을 누구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선을 단조립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 순천은 우리 산단에서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여기를 선택할 때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의사를 물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또 하나 여기를 포기하고 오게 되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주 조건이거든요. 네. 내가 어디에서 쉬고 재충전하고 어디에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내가 노후를 보낼 것인가인데 바로 이 박람회 이런 걸로 정원이 도심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일할 사람들이 기업을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이런 미래 우리가 생태 경제 쪽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을 놓고 외곽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던 게 지난 1년 동안의 작은 성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최근 순천시가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눈길을 네.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잖아요. 네.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래서 이제 여기에다 예산을 한 300억 정도를 투입하는 전남 균형발전 300 사업으로 네.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들을 소위 활력을 불어넣는 이 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바이오 산업으로 네. 새롭게 지역 자체의 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단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돼서 성주군 지역은 이제 상당히 다른 형태의 미래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만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이 현지를 이제 확인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환영하러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렇게 지역이 절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에 이게 선택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전남 균형발전 300만 물으셨는데 우리가 워케이션 최적지로도 이번에 행안부 공모에서 선택이 되고 네. 선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만 물어보셔서 제가 좀 섭섭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했는데. 네. 그럼 더 설명해 주시고 네. 싶은 또 다른 사업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금방 이 워케이션 그 최적지로 뽑힌 것도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근데 이거는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2천억 정도가 앞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텐데 네. 이게 덩달아서 연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굳이 서울에 살면서가 여기 와서 정원 부근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네,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외에도 또 농식품부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 사업, 맞습니다. 네, 로봇 융합과 로봇 창의 교육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대학하고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는 소위 학령 인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너무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컬 30이라는 소위 글로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로컬, 지방 정부하고 잘 융합될 수 있는 대학을 기준을 정해갖고 지금 골라내고 있어요. 네. 7대1의 경쟁을 뚫고 순천대학교가 15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5군데가 탈락하고 10개가 선정이 될 텐데 순천대학교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보고서를 낸 게 3가지예요. 하나가 스마트팜이에요. 네. 지금 물으신 것처럼 자, 농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냐하면 전남 지역은 대부분 농촌이 많잖아요. 네. 옛날처럼 젊은이들에게 그 뙤약볕에서 옛날 방식으로 일하라면 누구도 하지 않거든요. 억대 농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농법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고흥이 국가 스마트팜 단지로 됐지만 우리 역시도 도시형 스마트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로봇의 힘도 빌려야 돼요. 네. 그리고 로봇은 노인들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그래요. 이런 거다 관련이 있고 두 번째가 애니메이션 사업이 순천대학교가 넣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이에요. 근데 순천에가 대학이 순천대, 제1대, 청암대가 있는데 3개가 다 이 관련 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수도권으로. 거기 누가 집 그냥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비 누가 그냥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시절에 미래도 불투명한데 여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네. 순천과 고흥이 이제 우주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광양에 있는 수소산업, 2차 전지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도해서 네. 인접지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선도하도록 하고 보충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공모를 걸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순천시의 지금 전략이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빠질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자원순환시설 입주지로 연향뜰 일원을 선정하셨는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아무리 좋은 일도 반대는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연향뜰에 하자고 찍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선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네. 그러면 시장에 말 잘 듣는 사람은 거기 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순천 시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좁혀서 미래형으로 갔을 때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지금 아주 선진 시설을 만들어 놓은 하남 유니언파크나 이런 데 봤을 때 최적지는 여기일 것 같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서 제가 여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그러면
이제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그 다음에 순천은 소위 냄새가 난다는 음식물이나 또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이오 가스 산업을 따로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생활 쓰레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는 지금처럼 매립을 하지만 30년이 되면은 이제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정책을 바꿨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직몰입이 안 돼요. 우리도 눈앞에 떨어진 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쓰레기를 태우면서 고열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각종 냉난방을 주변에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수영장에도 공급할 수 있고 물놀이 시설에도 할 수 있고 체육 시설에도 할 수 있고 예술의 전당에 세우면 거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복합 쇼핑몰이나 아파트가 호텔에 들어오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승마장이 생기면 실내 겨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양들에 이게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적지로 특정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기다라고 이제 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에서 반대하는 데서는 뭐냐면 지금 아직 A 지점이 여기라고 찍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네를 더 가까이 온 거 아니냐고 지금 반대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요 시설은 여러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각자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능은 우리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생활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처리해서 이걸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주변을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으로 할 것이고 이미 입증이 된 게 저는 덴마크의 코페닐도 가봤거든요. 네. 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요. 옛날처럼 산골에 아무도 없는 데로 가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런 데 있으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생각으로 다이옥신이 나올 것이다. 냄새가 날 것이다. 매연이 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기술이 어떻게 그걸 용납을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시장을 신뢰하시고 이거를 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면 굉장히 멋진 시설로 주변이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선 8기 이것만은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만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단히 곤란하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이라는 게 네. 외교와 국방을 빼놓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른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향후에 많이는 못 내다 보더라도 지금 2023년 아닙니까? 2040년 정도까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반은 제가 다지고 싶어요. 네. 이것들은 아마 이 도시의 기반들은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전략들 앞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요. 왜? 제가 예전에 시작할 때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을 여기서 폈거든요. 네. 뭐냐? 생태를 기반으로 결국은 도시 전략을 펴지 않으면 경쟁에서 처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태를 얘기하지 않는 도시가 없거든요. 이걸 빨리 완성을 하고 이제 이걸 경제하고 연결시켜서 가는 전략을 우리가 펴야 돼요. 그건 우리 순천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인접 도시들과 함께 또 중앙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원박람회 10월 말까지 합니다. 네. 한 번쯤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순천이 호남에서는 광주, 전주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만 생존 전략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인접 도시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순천시 모습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천하세요.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순천시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